안녕하십니까. 땅콩 사주 교실입니다. 자, 오늘 또 실전 사주 샘플을 놓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샘플이기 때문에 우리 흔히 공부할 때 책에서나 볼만한 샘플입니다. 자, 이 사주인데 한번 이 지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 충이나 있습니다. 환경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는 순간 또 하나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주 자체가 전부 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주를 음팔동 사주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격을 한번 보면 일단 좀 소심하고 내성적 성향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신경도 예민하고 좀 조용한 편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격을. 그런데 어쨌든 환경이 깨졌기 때문에 순간순간 감정 컨트롤은 잘 못하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순간 그렇게 썩 좋다라고 판단되지 않는 그런 경우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샘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봄태생에 목으로 을목으로 타고나서 봄에 태어났습니다. 월지가 목입니다. 그리고 목이 이렇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나름대로 본인의 주체성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주에 없는 오행이 물입니다. 물. 인성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한마디로 씨알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 목이 적응을 합니다. 밑에를 보니까 금을 깔고 앉아 있다라고 놓고 본다면 돌산의 소나무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물상면으로 놓고 볼 때 돌산에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쨌든 이 충으로 인해서 인생이 아주 편안하게 흘러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젊었을 때 시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그 나이 때에 임신이 됐는데 결혼 않겠다고, 상대가 결혼 않겠다고 아이를 지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결혼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혼인빙자라고 그러던가 뭐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나고 그리고 어쨌든 우유곡절 끝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쭉 자식 하나 낳고 쭉 온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곡절이 있었죠. 그럼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서 쭉 왔다면 과연 부부로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왔을까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금이라는 글자가 남자입니다. 남자. 이분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입니다. 참 여기서 하나 이렇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혹시 눈치챈 분 계신가요? 묘유충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지장간에 을경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을경합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상대 좋아서 합을 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금, 얘는 옆에 이 목에 의해서 금이 물러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봄태생이니까 금이 약하죠. 그래서 물러질 수 있는데 을경합으로 해서 목을 놓고 보호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을목이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손님한테 이거 설명을 하는데도 나쁘게만 설명하지는 안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어쩌 이렇게 했었다라고 이제 과거사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적인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평범하게 안정되게 살아온 분이다. 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공무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물 부분이 안정이 돼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을경합으로 인해서 관을 자기가 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물 부분은 토죠. 토. 편관이네요. 편관. 이 부분이 이 목목목 한 걸로 봐서는 충분히 토를 제압할 수 있다. 그 재물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물을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운에서 유가 오므로 충을 또 하는 거죠. 충을. 이걸 보러 쌍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가 강력하게 오는데 이렇게 지장간으로 을경 암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유가 하나 이렇게 딱 하나 더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젊은 처녀였다 그러면 양다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이제 이 유가 이렇게 와서 편관이잖아요. 편관. 자기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압박을 당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손님이 얘기한
결과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남자도 같은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이 아니겠죠. 최근에 이제 나타난 거니까 최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업체로부터 돈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 결과 드러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공무원 측에서는 이미 물러나 있고 지금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먹은 돈 때문에 유치장을 가게 될지 아니면 집행유예가 될지 아니면 벌금을 두드러 맞고 끝날지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사주입니다. 사주는 상당히 똑똑한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생목의 목생화로 자기가 배운 거를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사주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충미충으로 월지가 흔들리는. 그런데 이 월지가 흔들리는데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재물이에요. 돈이 흔들리는 거죠, 돈이. 그러면 아마 이분은 분명히 돈으로 해결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으로 두드러 막아야 된다. 뭐 유치장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뭐 찍혀야 뭐 집행유예나 아니면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고 고개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병오년에 상관이 왔어요. 목생화. 상관이 오면 나 잘났다고 하거든요. 자꾸 자기의 잘못을 커버하려고 하고 뭐라 그럴까? 자꾸 이유를 단다고 할까?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해 입 다물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가야지 쌀데기 없이 나 잘났다고 핑계 대려고 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그런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분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주를 분석하려고 하는 건데 이분이 같이 왔었는데 따로 왔어요. 또 며칠 있다가 요는 뭐냐, 그 변호사를 사던 뭐를 하던 어쩌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 돈을 자기한테 해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본인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살고 나오든지 말든지 해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과거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이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라는 쪽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고민은 되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는 안 갔습니다. 부부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부부인데 어떻게 남편을 유치장 갔다 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조금 이해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미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왔고 부부로서 또 자식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진짜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돈이 있어서 돈으로 막을 수 있다면 돈으로라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니 조건을 거십시오. 그랬습니다. 조건을 거십시오. 그 남편 앞으로 집이 있는데 현금은 없고 집은 있답니다. 그래서 집을 갖다가 같이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돈을 해 주십시오. 정 남편이 미우면 또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러니 그래도 조건이라도 걸고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부부인데 그렇게 그냥 냉정하게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을 위해서 공동명의로 해놓고 돈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분의 이제 말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이 사주가.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여기인데 앞으로 뭐 이쪽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겁재가 오잖아요. 겁재가 딱 두드러 맞고 관리 못하면 겁재가 와서 자꾸 건들겠죠. 그래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가신 그런 고객분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환경이 다 깨진 상태에서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했고 돈도 갖고 있고 그런 면은 나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럼 그거 다 이거 뭐 깨졌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을경합과 이 토가 천간에 지지에 있는 게 아니라 천간에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환경의 영향을 덜 받지 않느냐. 또 화생토를 해도 환경에 사는 게 아니라 천간에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특이한 부분으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사주를 그냥 축만 탁 바라본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골치 아프네. 금이 깨졌으니 이혼했겠네. 화가 있으니 자식만 데리고 살겠네. 편제니까 돈 욕심 많이 부리다가 그냥 한 방에 훅 날라갔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막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래서 이 사주가 충이 있든지 합이 있든지 좀 자세히 신경 써서 바라봐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모습들에서 그냥 딱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 그거를 이 사주를 통해서 저도 까딱 잘못했으면 이 사주를 아주 안 좋게 엉망진창으로 분석을 할 뻔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보는 순간 야 이거 쎄한데 이거 묘하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여러 가지로 볼 때 토생금, 목생화, 그리고 지장간 을경합, 이 짜져 있는 것들이 또 목생화, 화생토, 일단 그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지지와 연관성을 가지고 놓고 볼 때 아주 자연스럽고 튼튼하게 잘 엮어져 있다. 충을 하고 있지만 잘 엮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봤던 것이 편제가 일단 밑에서 목극도 한다. 뭐 그 목극도 하겠어. 축 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재성이 살았다. 그 다음에 또 봤던 것이 식신이 살았다. 그럼 이 사람은 먹을 복은 갖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야, 이것 봐라. 이거 충인데도 사주가 그렇게 뭐 충격적이지 않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훅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주를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분석을 다 하면서 이제 이걸 얘기한 거죠. 이 시기가 좀 힘들겠다. 그렇지 않아도 관을 깔고, 그러니까 이 쇠를 칼을 깔고 앉아 있어서 순간순간 신경이 곤두서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또 이런 것이 또 와서 나를 자극하니까 좀 이 시기에는 좀 힘들겠다. 근데 지금 와서 의뢰한 부분이 바로 이때 온 건 관이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 남편분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남편이 그러겠죠. 돈 내놔라 이거지 뭐. 뻔한 거지. 근데 이분 생각은 자기는 그냥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돈을 줘야 되느냐는 얘기지. 누가 잘못을 하라 했냐 이거지. 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있는데 왜 남의 돈을 먹냐 이거지. 근데 이분 보면은 딱 걸렸잖아.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도 두 분 다 이분도 일단 뭐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이다. 다만 뭐 있는 돈 좀 날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겠지만, 날라간다고 해서 뭐 돈 없어서 죽겠다 뭐 이런 사람들 아니니까 큰 염려는 안 되지만 본인 자신들은 염려가 되는 거죠. 왜? 그 운명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특히 이사주 요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공무원이었고 정년퇴직했고 돈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사주가. 그런데 그리고 이혼도 않고 지금 뭐 얘기했죠? 처음에 결혼할 때 좀 문제는 있었지만 어쨌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자식도 잘 키워냈어요. 잘 키워냈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주를 놓고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관이 깨졌으니 이혼했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깊이 사주를 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장간 을경합을 했네, 금이 살았네, 이렇게 보고 최소화로
시킬 겁니까? 한번 여러분 또 나름대로 한번 잘 한번 또 다른 부분, 다른 구석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이 내용 안정되어 있는 이 내용을 공개해 드렸으니까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문제없이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 충이 있는 이 사주가 문제없이 이렇게 잘 왔다라는 사실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러한 사주들을 접했을 때 충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그 충만 보고 아 이거 문제 있어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충이 있으면 아 일단 충이 있구나. 그럼 이 충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충이 어떻게 되면 좀 이렇게 완화되는 건 없나. 그리고 천간의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이거 다 이거 자세히 봐야지. 충이 있다 그래서 깨졌다고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몰두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또 음팔동 사주는 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 그것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를 음팔동 사주라고 합니다. 다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이것도 깔끔하고 이것도 깔끔하고 지장간이 아주 깔끔해요. 그냥 각자의 주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돌려서 얘기하면 이 목도 순수한 목이고 이 금도 순수한 금이에요. 섞이지가 않았으니까. 그 순수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분 성품도 좀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좀 감정 기복이 있는 그런 컨트롤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지만 성품 자체는 상당히 깔끔한. 그러니까 잘못을 지었으면 감옥 갔다 와야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도 한번 이거 잘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주들 그렇게 쉽게 접혀지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